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MOU와 관련해 삼성과 도내 국회의원들이 다음 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내 혁신중학교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일반 학교에 비해 높아 혁신학교 학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청소 하청업체가 청소원들에게 재임금을 주지 않고 있지만 해당 기관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늦은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삼성 새만금 MOU 의혹과 관련해 당시 정부 측 대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공을 삼성과 전라북도로 떠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문제를 놓고 도내 국회의원과 삼성 간의 간담회 일정이 잡혀 결과가 주목됩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국감장에 나온 임채민 전 국무총리 실장은 새만금 MOU는 삼성과 전라북도의 협의하에 체결됐다고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MOU가 아니었던 만큼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자신은 당시 구체적인 배경이나 상황 설명은 어렵다고 물러섰습니다. 정부도 그걸 좀 같이 힘을 실어달라 뭐 이런 취지로 제가 요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했던 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추진했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만금 MOU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기획 주체와 진행 과정의 진실이 무엇인가에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당시 MOU를 체결한 삼성과 김환주 전 지사가 직접 해명을 해야 한다는 상황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여야 전북 국회의원 10명과 삼성 측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자신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간담회는 삼성 사장급이 참석해 새만금 MOU에 관한 진전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주권자인 전북도민들에게 희망을 잔뜩 부풀려 놓고 이제 실망시키고 상처가 남았단 말이죠. 삼성은 대한민국의 간판 대기업이고. 하지만 삼성 측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칠 공산이 작지 않아 새만금 MOU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과 아쉬움을 풀어줄 전북 의원들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촉구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도내 중학교의 기초학력이 전국에서 가장 뒤떨어진다는 결과가 잇따랐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혁신학교의 기초학력이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실태와 석연치 않은 통계 등 혁신학교의 문제를 정진호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전주 시내 한 중학교입니다. 이 학교 학생들의 국어와 수학, 영어 과목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세 과목의 평균 기초학력 미달률은 지난 2013년 16%에서 2014년에는 21%로 치솟았고 지난해에는 15.4%를 기록했습니다. 기초학력에 못 미치는 학생 비율이 3년째 15%를 웃돌고 있는데 도내 중학교 평균인 5% 수준과 비교하면 3배가량 높습니다. 조그마한 학교에 운동부가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운동부 넣고 14년도, 15년도를 똑같이 비교해봐도 미달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 전주의 또 다른 혁신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18.2%에서 지난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역시 기초학력 미달률이 15%에 가깝습니다. 도내 혁신중학교 전체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률을 살펴봤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혁신중학교의 기초학력 미달률은 도내 중학교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도내 중학교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3년 내리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특히 혁신학교의 기초학력은 이보다 더 좋지 않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물론 해결 방안도 필요 없다는 태도입니다. 혁신중학교는 기초학력 미달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원인이나 대책은 필요 없는 건가요? 저는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학생들에게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능력을 길러주겠다는 혁신학교. 하지만 중학생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는 제 소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냉철하고 깊이 있게 따져볼 일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천문조의 영향으로 어제 바닷물 수위가 높았지만 도내에선 다행히 침수 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3분 군산항의 해수면의 높이가 7m 65cm까지 올라가는 등 서해 수위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해 고창에선 저지대 해안가 3군데가 통제됐으나 침수 피해는 없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지구와 달, 태양이 일직선에 놓이는 오늘 저녁 6시쯤 해수면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고 침수 피해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쌀 농사 풍년이 오히려 환영받지 못하는 게 요즘 농촌의 현실인데요. 30년 전만 해도 쌀 증산이 국가적 과제였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쌀 관련 전시회를 통해 우리 주식인 쌀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봅니다. 유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0년대 한 농촌 마을의 잔치에서 주민들이 둘러앉아 쌀밥을 먹고 있습니다. 배고픈 시절 쌀밥은 특별한 날에나 만날 수 있는 귀하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쌀의 역사 특별전. 50년 전 바로 그 밥상 위에 오르던 큼지막한 밥그릇이 전시됐습니다. 엄청난 크기에 10대 청소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야 완전 커.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이거 완전 작았어요. 1970년 600g에 육박했던 밥 한 공기가 이제는 200g도 되지 않아 요즘 쌀을 얼마나 적게 먹는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큰 밥그릇에 밥을 먹었다는 게 상상이 가요? 아니요. 신기해요.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어요. 1970년대 우리 농산당국이 동남아 벼와 교배에 개발한 통일벼. 수확량을 대폭 늘려 배고픔을 해결하는 단초를 놓은 통일벼는 녹색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당시에 재배되던 품종보다는 약 30%가량 수량이 높은 품종이었고 쌀의 자급자족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찰진 밥맛의 신동진 같은 신품종을 거쳐 이제는 매년 40만 톤 이상이 남아도는 상황. 우리 쌀의 운명은 기로에 직면했습니다. 남은 쌀을 소비하기 위한 다양한 가공식품과 아이디어 제품을 보면 쌀의 불안한 현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과 50년 만에 급변해버린 한국의 농업 환경. 과연 위기를 기회로 바꿔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담팀이 전라북도에 설치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초쯤 저출산 대책팀을 신설해 일선 시군의 저출산 정책을 조율하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기능을 맡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9월 말 현재 인구가 186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0.26%가 감소하는 등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익산 지역 7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익산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 법률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카지노가 추진되고 있다며 입법 발의에 참여한 45명의 국회의원들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도박 산업 신규 진출 반대를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의당이 대표 공약을 철회한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에 청소를 위탁받은 업체가 직원들에게 원래 주기로 한 임금의 일부를 안 주고 있습니다. 연수원 측은 인건비 지침까지 만들었지만 업체가 이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손조차 쓰지 않고 있습니다. 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혁신도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김모 씨. 지방행정연수원의 청사 관리 업무를 맡은 업체에 소속돼 월 168만 원 상당의 임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용역계약 당시 책정된 인건비인 181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상당히 황당했죠. 그동안 연수원 측에서 이렇게 주신 걸 저희가 그대로 받고 있는 줄 알았다가 이제 노조를 가입하고 나서 그때 이제 알고 나서 좀. 지방행정연수원은 청사관리 용역업체를 모집할 당시 직종별 인건비를 함께 고시했습니다. 청소업체가 소속 청소원들에게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도록 사전 조치한 겁니다. 산정된 인건비는 낙찰 이후에도 낙찰률 이상의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정부 지침으로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는 소장이나 팀장 등 관리자급에게는 책정한 인건비보다 많게는 100만 원까지 더 지급하고 반면에 경비나 청소직에게는 급여를 깎았습니다. 특정 직종이나 관리자들의 급여를 초과 지급하기 위해서 미화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용역업체의 차별적인 임금 지급이 2년 넘게 이뤄지고 있었지만 지방행정연수원 측은 사실상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행정연수원 청소노동자 23명은 2년 넘게 개인당 월 20만 원가량씩 임금을 덜 받아왔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487명의 명단이 전라북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액은 총 181억 원으로 이 가운데 법인은 152개 업체 89억 원, 개인은 335명 92억 원입니다. 명단 공개자의 시군별 분포를 보면 전주와 군산, 익산시 등 3개 지역이 공개 인원의 71.7%, 체납액의 78.5%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찌찌 가무시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에서 103명의 찌찌 가무시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환자의 절반 이상이 지난달부터 한 달여간 집중 발생하는 등 가을철 발생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매년 1000명 안팎의 환자가 도내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올해도 이달부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작업과 야외 나들이에 긴 소매 옷을 입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산후조리원이 타 지역보다는 저렴하지만 여전히 비싼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북 지역 산후조리원의 일반실 기준 2주간 이용료는 평균 195만 원으로 서울보다 100만 원가량 낮았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공개한 국회 남인순 의원은 산후조리원 요금이 여전히 비싸고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며 정보 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내에서도 단풍 축제가 이어집니다. 남원 지리산 뱀사골에서는 오는 22일, 내장산 단풍 축제인 정읍사 문화제는 오는 27일 시작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남원 지리산 뱀사골 단풍 축제가 오는 22일 개막합니다. 산내면 발전 협의회가 주관하는 올해 단풍 축제는 농악단 터울림을 시작으로 천년송 소원 빌기와 단풍 찍기 등의 체험 행사와 민요 공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지리산 단풍은 그 천혜의 비경과 더불어서 오색 단풍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는 그런 계곡과 어우러진 그런 저는 전국 최고의 그런 단풍이라고 확신합니다. 내장산 단풍철인 오는 27일에는 정읍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가 열립니다. 올해로 20회째인 정읍 소싸움 대회에는 전국 11개 시군 싸움소 170여 마리가 참여해 6개 체급별로 우승을 다투게 되며 농특산물 판매장과 먹거리 장터도 운영됩니다. 단풍으로 유명한 정읍 내장산 인근에서 소들의 박진감 넘치는 소싸움 대회 등 많은 볼거리가 있사오니 가족, 친지, 친구들과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부안군이 개최한 참뽕요리 경연대회에서 오디 소스를 곁들인 훈제 돼지 수육과 오디 청포묵 배 냉국, 오디 시럽 소스를 활용한 떡꼬치 등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완주군이 경천면에 조성한 편백숲이 치유의 공간으로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경천면 오복마을 6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편백숲은 2km 구간에 숲길과 숲속 도서관 10곳, 벤치 등이 설치돼 탐방객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휴식에 도움이 기대됩니다. 경천 편백나무 숲길을 이번 가을에 가벼운 산행 코스로 선택해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즐기기 바랍니다. 장수 사과가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에 선정돼 명품화가 본격 추진됩니다. 그간 생산 기반을 다져온 장수 사과는 앞으로 2년간
병해충 종합 관리와 포장 시스템 구축 등 품질 향상과 유통 다양화 등에 7억여 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라북도 한우 농가를 돕기 위해 소비 촉진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 19일부터 사흘간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전라북도 4대 한우 브랜드인 참외우와 장수한우, 단풍 미인한우, 총재보리 한우에 1등급 한우 등심과 국거리, 불고기 등이 시중보다 20에서 3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됩니다. 이번 행사는 소비가 위축된 한우 판매를 돕기 위해 전라북도와 전북 농협이 마련했으며 사랑의 국밥 나누기와 한우 나눔 행사 등도 열립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장 오정숙 추모 공연이 오늘 익산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전주 시립국악단은 오늘과 내일 덕진 예술회관에서 대학생과 협연 무대를 갖습니다. 이탈리아 사진작가 다비데 브라만테의 사진 전시회가 오늘부터 29일까지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부안군이 정명 600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누에타운에서 희귀 장수풍뎅이 전문 기획전을 갖습니다. 김부견 21번째 개인전이 오늘부터 23일까지 교동 아트미술관에 마련됩니다. 올해 14회째를 맞은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가 모레부터 닷새간 전주 월드컵 경기장 만남의 광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2016 정읍 그랜드 취업 박람회가 오늘 정읍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전주 고용센터는 오늘 전주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구직 여성을 대상으로 희망 취업 면접의 날을 진행합니다.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 무료 강좌가 내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정호승 시인을 초청해 진행합니다. 제7회 호국영령 합동추모제가 오늘 전주시 다가공원 호국영령탑에서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늦은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원 23도, 전주 24도 등 22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으며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내일까지 주의가 필요합니다.